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논문이 굉장히 구조적이다.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논문을 쓸 때도 굉장히 구조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읽을 때도 그 연구자가 작업한 그 페이퍼 작업상에서 나타나는 이 구조적인 것을 연구자의 입장에서 독자가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곧 개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개강하게 되면 공부할 거리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전공 서적도 보셔야 될 거지만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선행연구 조사를 많이 해서 선행연구를 많이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요런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답답한데, 이게 참, 여러분 그 논문이 어떤 글입니까? 이 막 남을 설득하는 글이잖아요. 설득을 하거나 뭐 설명을 하거나 요런 종류의 글들은 이 저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연구자나 저자가 이런 종류의 글을 쓸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막 소설 쓰듯이, 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러면서 막 상상하면서 쓰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조사를 합니다. 이런 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조사를 해요. 뭐 자료 조사하고 수집할 거리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얘네들 나름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석을 하겠죠. 아니면 이제 일반 설명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 뭐 교재 쓰는 사람이라든지 뭐 전공 서적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미 콘텐츠로 다 확보가 된 다음에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페이퍼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책을 써야 되는데, 또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써야 독자가 이해하기 편할까? 이런 시나리오를 좀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 어떤 내용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담고,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넘버링 할 수 있는 데까지 카테고리, 목차를 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넘버링 할 수가 없다. 이제 빈 여백 공간이 나오게 되면 그 공간 안에도 넘버링은 할 수 없으나, 사실상 넘버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문단의 구조를 짜죠. 문단의 흐름을 짭니다. 굉장히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이런 종류의 글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료 수집을 해서 이미 콘텐츠를 다 만들어 놓고 얘를 어떤 배열로 흐름을 짜야 독자가 읽기 편할까, 이해하기 쉬울까, 이런 굉장히 구조적인 부분을 틀로 짠 후에 본인이 확보한 콘텐츠를 집어넣는 형식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새로운 전공 서적, 굉장히 전문 서적이죠, 전문 서적. 이런 종류의 책을 읽는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1순위가 뭐냐면, 과연 이 저자가 이 전체 책의 구조를 어떻게 짰을까? 이 구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정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서적이라든지 뭐 논문을 볼 때 처음 딱 꺼내가지고 막 돋보기 꺼가지고 막 동글뱅이 치면서 막 열심히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동글뱅이 쳐서 공부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법고시도 그렇게 공부 안 해요. 보통 뭐 이렇게 고시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설명하고 막 그런 글들이잖아요. 그런 책이 보통 800페이지, 900페이지 뭐 이렇게 되는 엄청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거 정독해가지고 1회도 딱 한 번 보고 정독해서 시험 치러 가는 사람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보통
5회독, 뭐 6회독, 7회독, 8회독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요. 그 첫 번째 1회독 할 때 정독 안 한다니까 구조를 파악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정독을 하는 게 아니라 속독을 합니다. 속독. 다 속독이 가능하게끔 구조를 저자가 이미 다 짜요. 소설처럼 그렇게 정독할 필요가 없어. 막 소설처럼 막 보면서 눈물을 쭉쭉 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독을 해도 돼. 카테고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이걸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넘버링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어떤 흐름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고 뭐 넘버링이 도저히 안 되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텍스트로만 보이는 그게 텍스트로만 보지 말고 이게 문단마다 어떤 내용들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나 요 정도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 속독을 1회독 한 거를 2회독하고 3회독하고 이런 식으로 이 자체를 다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독. 여러 번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정도 읽을 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저자가 어떤 느낌으로 이 책을 구성을 했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 저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정도 어느 정도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내가 대충 알겠다. 이 내용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오고 이 내용 다음에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요런 내용 나오고 이런 흐름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도 좀 익숙해지고 이 책의 구성의 흐름도 익숙해지면 그때 정독을 하면 돼요. 그럼 정독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이해도도 높아지고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소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소설은 막 속독으로 다독으로 막 몇 번씩 읽고 그 다음에 정독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소설은 그 내용에 빠져야 되니까 처음부터 막 정독을 해서 읽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질질 짜고 뭐 이러면서 읽는 게 소설이죠. 딱 한 번 읽는 거. 근데 우리가 주로 마주하는 논문이라든지 뭐 아주 전공과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소설하고는 전혀 구조적으로 달라요. 굉장히 이미 콘텐츠를 확보해 놓고 막 이 흐름을 짜서 그 흐름 안에 콘텐츠를 집어넣는 이런 저자의 의도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1회독 할 때부터 너무 정독을 하시다 보면은 그 재미없는 책을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보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기억 안 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보고 또 꾸벅꾸벅 졸다가 기억 안 나고 3일 뒤에 다시 보고 그러다가 앞부분만, 앞부분 10페이지만 한 50번 읽고 그냥 때려치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의 그 종류에 따라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한 번을 보더라도 막 정독을 해가지고 막 거기에 폭 빠져서 읽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설득을 뭐 당하는 입장, 뭐 설명, 내 공부를 하기 위한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읽는 우리가 논문, 뭐 전공서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걱정이다. 내 진짜 뭐가 걱정이냐면 이제 우리 딸내미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전공서적 봐야 되는데. 법학인데 저도 옛날에 법학 공부해서 알지만 법학 공부 그렇게 초장부터 책 꺼내가지고 다 읽으면서 막 눈에 막 이렇게 뭐 성냥개비 딱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정독 읽는 게 아니거든. 좀 걱정이 되면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속독을 해서 다독을 해서 적어도 그 책을 한 3번 정도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독을 해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논문을 읽을 때 이제 그런 느낌. 이 느낌이 그대로 딱 와닿으면 쓸 때도 논문을 쓸 때도 구조를 짜서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집어넣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좀 올려봅니다.